이제 2번 문제 풀러 떠나보겠습니다. 문제 만나보시죠. 네, 이번 문제에서는 빠르게 돌고 있는 순환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험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엔터, 로봇, 제약바이오, 지금 투자한다면 어디에? 라고 세 가지 섹터가 제시됐습니다. AI 거품론 다시 올라오면서 불확실성이 적은 섹터 어느 쪽일까? 투자자들은 굉장히 바쁘게 찾아 나선 모습인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랜만에 엔터주들이 오후장 줄줄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열겠다라고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연말 콘서트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이면 BTS 단체 컴백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엔터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 로봇도 체크해 봐야겠죠.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로봇 산업을 차세대 성장축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목들 정말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등 대표 로봇주들 최근 한 달간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약바이오입니다. 벌써부터 빅 이벤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1월이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진행이 되는데요. 이곳에서 임상을 발표할 기업들 벌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중에 7개 종목이 바이오 종목인데 이에 따라서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경우 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러한 전망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두 분은 세 가지 섹터 중 어느 쪽에 눈길을 두고 있을까요? 하나씩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세 가지 섹터가 제시됐습니다. 엔터, 로봇, 제약, 바이오.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과연 두 분께서는 어느 쪽을 말씀을 해주실지요? 보드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봇과 제약 바이오가 각각 한 표씩 받았고 엔터는 빠졌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시장이 워낙 잘 갈 때 나홀로 횡보를 하거나 떨어졌던 섹터이다 보니까 이쪽 투자하는 분들은 좀 마음 고심이 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아쉽게도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로봇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로봇 올해 굉장히 뜨겁게 출발을 했던 섹터거든요. 네. 2025년 1월 시작할 당시에 로봇이 가장 대장 시장을 이끌었었는데 마감 때도 비슷할까요? 마감부터 내년 1월까지 계속 이어갈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CES 일정에 따라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1월마다 부각이 되는 경향도 있고요. 제가 올해 키워드가 정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과 관련된 정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행정명령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민 성장펀드에 향후 5년 동안 AI라던가 로봇과 관련된 이제 첨단 산업 쪽에 투자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된 만큼 정책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이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 슈어링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크게 이제 자본력이라던가 기술력, 노동력 이쪽을 이제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봇 산업이 이걸 가장 충족시켜주는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슈어링 움직임이 나옴에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 로봇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더 확대가 될 거다, 더 투자도 확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그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로봇 밸류체인 선점 구간이 접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로봇 부품부터 뭐 소프트웨어라던가 아니면 기업 간의 협력 구조가 더 빠르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인수합병도 많이 이루어질 거고 투자도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서 이제 노동시장이 조금 재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로봇 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아무래도 뭐 안전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모멘텀들이 작용할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산업군과 관련된 이제 그런 반도체 기업이라던가 자동차 기업들, 우리나라 대표 산업 기업들이 이런 로봇 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듦에 따라서
지속적인 좀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달에는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섹터와 관련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아마 투자자들의 질문은 그거일 것 같아요. 로봇을 말씀을 해주신 그런 관점에서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지만 이미 지금 현 주가 수준에서도 밸류에이션 대비 너무 고평가 아니냐, 고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이미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투자를 하고 내년까지 더 바라본다? 위험성이 조금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네,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이기도 하고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정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 뭐 수주 확대라던가 뭐 계약이라던가 투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향후에 더 나아가서 뭐 실적 개선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책이 초입 구간인 만큼 저는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로봇 산업과 같은 종목들은 사실 밸류에이션이 다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성장 관점에서 더 바라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네. 한번 기회가 있을지 계속해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 혹시나 아직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을 나중에 아시게 된다면 같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약바이오로 넘어갈게요. 앞서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도 설명을 꽤 해주셨는데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금리나 최대 수혜 섹터잖아요. 워낙 또 R&D 쪽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그것도 굉장히 장기로 돈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차입금을 활용하면서 비용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확대가 되면서 더욱더 개발에 대한 어떤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어떤 방향성이 계속 인하로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약바이오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매년 연말과 연초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성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M&A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이 연말 연초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연초에 보통 이제 인베스터 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비전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기술을 어떤 기술을 이전받아 오거나 또는 M&A를 통해서 신규 어떤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기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빅파마들이 미리미리 연말부터 M&A라든지 기술 이전을 빠르게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D&D 파마텍이 메세라랑 파트너인데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면서 D&D 파마텍이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과 같은 유사한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고 뭐 ABL 바이오는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ABL 바이오도 1111 쪽으로 투자를 했던 것처럼 기술 이전을 했던 것처럼 지금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술 이전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기업들 또는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1월 달에 있거든요. 여기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벤트 드리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일정 매매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역시나 이 국방수권법에 대한 입법 마무리 기대감입니다. 일단 생물보안법이 포함이 된 국방수권법이 이제 하원 쪽은 통과가 됐어요. 그다음에 상원의 통과, 그다음에 대통령이 서명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연내에도 지금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 이제 거래를 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빅파마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공급망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ST팜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은 이 두 종목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제약바이오 쪽을 보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실적이 잘 찍히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을 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뭐 주가가 워낙 또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약간 이제 번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과거처럼 뭔가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까지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까지도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임상에 대한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생기거든요. 뭐 기술 이전을 하거나 또는 실제로 시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상용화를 통한 실적이 쌓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임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그 임상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기술 이전을 한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을 이전한 기업이 이제 상대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임상 결과가 나올 때도 굉장히 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한 기업의 임상 일정들을 확인하시면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엔터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로봇과 제약 바이오가 선택을 받았고요. 이렇게 2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